사육신 사건이었다. 즉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왕위를 위협받았던 세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세자 시절부터 불교를 믿었던 세조를 더욱 불교에 빠지게 했다. 더구나 이분이 그 집권 과정 자체가 그런 유교적인 이데올로기에서는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었고, 그랬을 때 자기의 그 왕실의 건의라든지 자기의 왕권을 안정시키고 강화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불교적인 그런 신앙과 그런 이념에서 조금 도움을 얻고자 했던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근데 그 석보상절을 일찍이 지었다든지 그 이후에 월인석보로 개편하는 등 이러한 노력들이 아마도 그 당시 자기의 정치적인 현안, 정치적인 여러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불교의 중흥, 이것이 연결돼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조는 월인석보 국역판을 손수 간행한 이후 불교 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불경을 간행하고 한글로 해석하는 일에 몰두했다. 세조 7년엔 아예 불경 간행을 전담하는 기구를 만든다. 간경도감에서 간행되고 우리말로 해석된 불경만도 수백 권에 달한다. 강력한 숭불 정책을 내세운 세조 앞에선 불교를 비난하는 어떠한 발언도 용서되지 않았다. 성균관 대사성이었던 서강이란 사람은 술자리에서 불교를 비하해 처형까지 당했다. 조선 초기부터 많은 유학자들이 불교를 비판하고 불교를 탄압하는 데 앞장서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왕들 중에 행여나 불교를 신앙할까 봐서 또 불교를 일으킬까 봐서 크게 그 염려하고 했었는데, 이상하게도 세조실록을 보면 그 유학자들 또 신하들의 상소가, 불교를 비판하는 상소가 거의 많지 못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정치적으로 세조가 크게 그 세력을 잡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세조가 확실하게 불교를 신앙함으로 해서 신하들도 함부로 반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상원사에 보내졌던 세조의 어첩. 세조는 왕실 종친과 신하들에게 상원사 중창에 시주하라고 명했다. 어첩엔 자신들의 재물을 내놓으며 친필로 일일이 사인을 남긴 종친과 신하들의 이름이 남아있다. 종친이나 신하들 그 누구도 세조의 숭불 정책엔 어떠한 반발도 하지 못했다. 세조는 불교를 국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승려 우대 정책을 펼쳤다. 충청남도 천안의 광덕사. 이곳에 세조가 내린 교지가 소장돼 있다. 충청도 천안지 광덕사. 세조는 친필로 광덕사 승려들의 자벽을 감해준다는 교지를 작성했다. 광덕사의 승려에게뿐만 아니라 세조는 전 승려에 대해 특별한 대우를 내렸다. 승려는 아무리 중죄인이라도 왕의 지시가 내려오기 전까진 구속하거나 신문할 수 없다는 법률까지 만든 것이다. 세조는 왜 이토록 강력한 숭불 정책을 펼쳤던 것일까? 세조의 불교관에 큰 영향을 미쳤던 김수온의 글이다. 만민의 주인인 군주는 민생을 구제하니 출세의 차이는 있지만 중생을 구제한다는 점에서 왕과 부처가 동일하다고 말한다. 부처와 동일한 권위를 가지는 왕. 바로 그것이 불교의 대중화를 통해 세조가 얻고자 했던 점이다. 건국 초기부터 유교 사회를 표방해 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는 불교가 온존해 있었던 상황을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조가 상원사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생기는 많은 설화들, 예를 들면 문수동자가 세조의 등을 밀어줬다거나 법당에 숨어든 자객을 고양이가 그 도포자락을 그 골룡포를 당겨서 막아줬다거나 그런 설화들이 아마도 군주인 세조가 부처님의 가호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시사성을 갖는다고 하면 아마 당시 여전히 그 불심이 남아있던 일반 서민들에게는 아마 그게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불교를 대중화시켜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민심을 확보할 때 세조는 더 이상 정통성 없는 왕이 아니라 부처의 권위를 가지는 강력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세조는 스스로를 대호불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불교를 좋아하는 왕이라고 공언을 한 것이죠. 이 세조는 재위기간 14년 동안 그 이름에 걸맞는 호불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세조는 이 불교를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이 해인사의 대장경을 50부, 또 금강경, 법화경, 능엄경 같은 불경들을 100부씩 인쇄해서 전국의 사찰에 소장시켰습니다. 또 한글로 번역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일본이나 유구에까지 보냈습니다. 또 세조는 이 사찰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상원사뿐만 아니라 이 원각사와 정업원 등 18개 사찰을 중창하거나 창건했고 또 낙산사, 유점사, 또 복천사 등 10여 개 사찰에 토지와 노비 그리고 각종 물품을 하사를 한 것입니다. 세조는 이런 불교의 대중화를 통해서 어려운 유교보다는 여전히 불교와 가까운 백성들을 쉽게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 세조의 속적삼이 이 동자상에 복장될 때 세조는 분명히 상원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조의 이 상원사행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실록에 보면은 세조가 상원사에서 서울로 돌아올 때 5일이라는 그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상원사로 내려갈 때는 무려 한 달이라는 그런 기간이 걸린 것입니다. 자, 세조가 서울을 출발해서 이 중간에서 뭘 했길래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일까요? 세조의 행차에는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세조가 상원사에 도착한 것은 1466년 4월 17일. 세조는 누구와 함께 어떤 경로로 이곳에 왔을까? 한 달 전 세조가 한양을 출발할 때의 기록이다. 왕세자, 내금위장 이윤손, 사장위장 정식이 세조와 동행했다. 그리고 정현조와 의숙공주 등 왕실 종친과 신숙주, 김수온, 노사신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하지만 왕이 도성 밖을 행차할 때 주요 인물들만 뒤따르는 것이 아니다. 정조 행차도에 따르면 말, 의복, 식사 등을 담당하는 시종들까지 약 1000명 가까이 왕의 행차에 참여한다. 정부 조직의 한 반 정도가 이렇게 이동을 해나간다라는 이런 의미를 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